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요. 한 2005년부터 한 15년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자기소개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전략 구조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조직 설계 워크숍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주로 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 20년 정도 있다가 기업도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LG에 있다가 이제 컨설팅계에 있다가 포스코 및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한 16년 있었고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는 그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K워터 리더십 센터장도 하고 또 학교법인 경영학원 기획실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다양하게 공공에서 민간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고 업종도 뭐 철강에서 전자, 뭐 금융, 그다음에 대학교 것도 이렇게 했었고요. 강의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리더십, 조직 문화, 설계, HR, 경영 전략, 혁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이제 CEO를 위해서 내부 고객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는 좀 어, 외부 시장에 나와서 좀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공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올 6월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왜 조직을 설계할까? 그다음에 전략 구조 프로세스와 HR은 어떤 관계인가? 그다음에 우리 회사, 그러니까 뭐 회사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본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팀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란 거는 3명 이상이 한 목적으로 가면은 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통상 한 본부 이상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조직 설계 워크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제 이 책이 잘 보시나요? 이 조직 설계 방법론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2005년에 이제 국내에 소개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사례와 방법을 나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주로 내부에서 이렇게 조직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어프로치 측면에서 제일 따르는 분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J.R. 갤브레이트입니다.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MIT, 스탠포드, NSC, 주로 이제 남가주세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조직 효과등 센터장이었고, 정교수시고, 또 이제 갤브레이트 컨설턴트라는 자기 회사도 운영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 조직 학자 컨설턴트들이 이분을 위한 미모리얼 스페셜 이슈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부터 이제 전략은 전략이고 조직은 그냥 누가 어떤 부서 간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많이 접근합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이 많이 회의감을 느끼는 게 승진한 사람을 정해놓고 CEO 주변에 있는 소위 측근들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성과 관계없는 부서를 만드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조직 차트를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비전 전략도 발표하고 또 조직은 따로 놀고 또 인사제도 따로 놀고 가장 이제 갈급한 게 수직 수평 프로세스를 좀 도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요게는 이제 통합하자는 것이 갤브레이스의 핵심 아이디어였고 이거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그는 최근 한 20년 동안 자리를 잡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관리 협회 이제 코디네이터를 한 4년을 했었는데 회원사들이 조직의 설계에 관한 강의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국 HRD 시장에서 조직 설계로 활동하는 분들이 4분 계시더라고요, 4분. 네. 제가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기 일 하면서 가니까 한계는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능, 고객, 솔루션, 프로세스, 뭐 이렇게 지역, 다양한 이제 멀티 디멘션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능 조직이야. 우리는 매트릭스야. 요즘 또 이제 유행하는 게 우리는 에자일로 갈 거야.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워크숍이 어떤 강의직보다는 가장 이 워크숍에 맞는 분들이 기획실이나 인사부서에서 이제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분.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제 B그룹 등에서 했던 것은 내가 그때 이제 포스코에서 이걸 하는데 이제 알려져 가지고 모 그룹에서 초빙이 됐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서 코칭을 한 그룹이 두 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항공산업 쪽이었고요. 하나는 리테일 산업. 이거 두 개에서 CEO 요청으로 전사 조직 개편에 실제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거 보죠. 그래서 이제 각 부문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를 짜서 3개 이상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제 통합 조직 개편안을 짜서 한 5번 5일 과정을 했었는데 회장께 보고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장 또는 CEO께 보고가 돼서 시행까지 됐던 그런 것입니다. 조직 설계를 왜 하느냐? 이 이제 스톨 포인트라는 유명한 연구인데 올슨 앤 베버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1955년에서 2006년까지 50년간 포춘 100를 실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400개 기업이 사라졌거나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됐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내부 요인이 8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요즘은 팬데믹 이렇게 많이 이제 외부 요인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비교해 봤더니 전략과 조직에 주된 원인이 있었고 특히 전략과 조직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따로 움직일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직 설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요즘 이제 애자일 조직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애자일 조직도 뭐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애자일 조직 실패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State of Agile Report라는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주로 이제 실패하는 원인이 이렇게 나눠 보면은 프로세스, 에자일에 맞는 프로세스 없이 툴만 도입하는 경우, 또 에자일 코치만 양성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자일 코치는 뛰어난데 그 구성원들이 훈련이 안 된 경우, 이제 HR적인 요인도 있었고, 순서대로 말하면 제일 큰 요인이 수직 수평 프로세스 없이 에자일을 도입한 경우, 그다음에 조직 구조 개편 없이 하는 경우, 그다음에 훈련되지 않은 경우, 경영자가 뭔가 잘 나가는 새로운 프랙티스를 도입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경우. 이게 다 연결돼서 된다면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 유독 그게 이제 좀 부족한 게, 조직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직 개편을 발표한 거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식상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소량 에자일 기업을 변신하자. 10개 부문을 5개로 콘트합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제 업무 분장 변경, 그다음에 왜 그 사람들이 중요 리더로 배치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렵고 힘들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각자 추구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이 발표가 됩니다. 한 몇 장 가지고 이제 다 조직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조사한 사례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조 생산 중심에서 고객 중심, 어카운트 솔루션 중심으로 변한다. 전체 조직을 고객과 개발 프론트 부문과 생산 유통 지원의 백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차트도 굉장히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수직적인 조직도에서 직제 변경, 인사 발령 이렇게 끝내는데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반드시 따라갑니다. 개발, 생산, 판매에서 코디네이터는 누구고 레이시라 그러죠. 담당자, 결정하는 사람, 정보를 공유받는 사람 누구누구다. 이런 차트를 다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가 따라옵니다. 해당 포지션에는 뭐 내외부 공모도 하고 역량과 어떤 경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잡 디스크립션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총 30개 포지션이 새로 나오는데 내부 발탁 50%, 공모 50%, 그다음에
특히 도전 한계 사업부. 저기 가면 고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어려운데. 근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 그 경우에는 B 이상을 보장한다. 성공 시에는 성공 인센티브를 스팟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 제가 알기로는 LG그룹에서도 이거 LG 화학에서 이런 방식의 그 스팟 인센티브를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EO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해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의사결정 형성자. 그 조직 개편 부서는 이제 그런 대소방이라 그럽니다. 다 정해진 거 이렇게 논리 개발해주고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 오피스로 바뀌어야 되고, 현업 부서들은 발령 나면 그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이미 참여해서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미 그 최근에 스타트업이나 그 IT 그 프론티어들은 이런 방식의 조직 설계들을 뭐 네이버라든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납품업자라든지 협력자라든지 그 R&D 그 파트너 이런 분들도 같이 이 워크숍에 참여를 시켜서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리퀘스터로 역할이 바뀌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직 설계를 만나기 전에 회사들은 전략 따로 놀고 구조는 뭐 저렇게 됐네. 요즘 잘 나가는 에이자일 한 붙여봐. 매트릭스로 가자.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는 이미 다 있는 거다. 뭘 새롭게 할 게 뭐 있냐. 경영기획 프로세스 있고 뭐 예산 배분 프로세스 있고 협업은 각자 뭐 협업 마인드를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둔 상태에서 던지는 겁니다. 조직은.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워크숍을 통해서 내고자 하는 아웃풋은 이 5개의 요소들에 대해서 기본 방안을 제시하는. 예, 그래서 전략에서 인력까지가 어떤 기준으로 온라인 되는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전략이 뭐냐면 미션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 뭐 비전 이런 거 다 아는데 전략은 그 조직 설계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서비스는 어떻게 접목을 하고 솔루션이란 건 어떻게 만들고 지역은 어떻게 고려한다. 이런 것이 실제 그 실행 가능한 전략인 거죠. 또 우리는 뭐 니치 전략으로 간다. 우리는 뭐 코스트 어드밴티지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의 전략이고 실제 이제 직원들이 이해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수준의 전략이 이 워크숍 초반에 제가 추출을 같이 이제 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스트럭처 프로세스 HR 이 순서대로 그 전략의 설계 기준에 맞게 이제 짜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 3개 팀 정도를 컴피티션을 합니다. 누가 가장 그 CEO의 전략에 맞게 조직을 잘 설계한다. 절차를 잘 설계한다. 또 인선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놀라운 게 3개 팀이 나중에 최종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공통점 차이점을 기준으로 CEO께 보고를 드리면 CEO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가 뭔가 근데 이제 패턴화된 업무 관계거든요. 어느 정도 패턴화된 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합니다. 패턴화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이제 리더십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패턴화의 기준은 전문성이 유사한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 조직이냐 톨이냐 이러는데 스팬 오브 컨트롤을 우리 회사는 관리자 한 명당 그 평균 그 구성원이 지금 현재 15명인데 평균 7명으로 줄인다. 또는 그 반대죠. 이게 이제 관료적인 조직이고 지금 5명인데 20명으로 늘린다. 이러면 굉장히 수평적 조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KPI가 될 수 있습니다. 스팬 오브 컨트롤이 정량적 KP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배도 이제 어떤 거는 뭐각 부서별 그 R&R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뭐 소개만 하는 거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디파트먼탈라이제이션 부서합니다. 근데 보통 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만 이제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개인기로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개인기로 그러다 보니까 기수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 본부장을 맡으면 잘 돌아가는데 외부에서
인맥 없이 들어와서 전문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딸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수직, 수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직은 이제 많이 정형화된 그 경영계획, 예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보다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수직은 다 잘 돼 있습니다. 뭐 ERP도 있고. 수평이 이제 신제품 개발이 이제 바뀌었는데 솔루션 중심 회사로 간다. 그러면 신제품 개발 방식이 바뀌는 거죠. 주문 접수에서 최종 제품 딜리버리까지 절차가 어떻게 바뀌고 담당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어떠한가 이런 거 박스 하나하나를 다 매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수평 프로세스도 이런 그 전략의 그 설계 기준에 따라서 정도껏 해야 됩니다. 매트릭스가 멋있어, 에자일이 멋있어 이거 절대 건물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잘 돌아가는 거는 자발적인 프로세스죠. 자발적인 프로세스 만드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간단한 게시판 활용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코디네이션 팀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임원급 그 코디네이터가 통합자 매트릭스는 최후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 매트릭스를 쏙 이렇게 그려서 그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발표에서 끝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조직이 짜지면은 각 부서들이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전략 방향 그 기능이죠. 전략 기능에 따라서 A, accountable, responsible, consulted, informed, X는 뭐냐면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X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장 예측과 관계가 없어. 예를 들면 그 인사부문에 마케팅 본부장 했던 분이 갔다고 해서 보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이상한 그 바이어스가 막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 X 관여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그 글로벌 기업에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레이시 X 조직 간 역할 차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M&A 팀이라든지 한계 시장에 그 진출하는 팀 이런 데는 특별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고 인력 배치도 아까 이제 1번 처음 이제 발표하신 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직무 과정 설계를 하는데 B급, C급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혁신 부서라든지 특별 부서에는 일 잘하는 사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회사 주도로 발령내는 사람, 공모하는 사람, 내부 영입 이렇게 나눠서 그 JD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최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조직이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이 끝나면은 저는 이제 보통 사흘 또는 나흘 과정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팔로업도 이제 2달 가까이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략 리뷰에서 구조, 프로세스, 인력 배치, R&R, 정보기술 활용 방안, 성과 기준, 보상.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분들을 미리 어떻게 사전 교육을 시킬 거냐. 그다음에 거기 그 부서가 조직들이 끝났을 때 어떻게 다시 자기 원 소속으로 돌려보낼 거냐. 요거까지 기본 방침을 짜게 됩니다. 상당히 좀 파워풀한 그런 아웃풋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조직이 발표가 딱 되면은 이게 없어지기까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움직이는지가 딱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워크숍에서는 그 방향 초안이 나오는 거고요. 팔로업은 이제 현업 부서 각 고객사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필요하면은 이제 저나 리얼워크에서 팔로업 하는 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안을 들고 채용팀에 보고를 하고 후속 과정에서 좀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 누가 그런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가면 그런 오해는 안 하니까요. 근데 뭐 알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왔냐. 근데 알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이제 이끌어지는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킥오프 워크숍이 끝나면 이제 킥오프를 하는 것이고 대안 검증에서 실제 최종 그 디테일한 안들이 나오기까지 그 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업과 부서와 직무는 그
그 고객사 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걸 잘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켈로그 같은 회사가 조직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뭐 여기에 누구누구 들어간다가 아니고 여기 수평 프로세스 여기다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분은 생산 운영 바이스인데 이 A 제품팀 예를 들면 히스패닉을 위한 새로운 그 시리얼은 그분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레이시 차트가 다 하나 이 박스 하나하나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네. 레이시 박스는 간단하게만 그려도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운영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간단한 기준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 그냥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협업을 하지 않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TNG가 이제 설명하는 조직, 자기들, 그냥 조직도가 조직은 아니지만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르지요. 이제 전방, 후방인데, 후방은 이제 전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프론트죠. 프론트 전방. 전방은 최고의 시니어들이 전방에 갑니다. 지역팀, 어카운트팀. 후방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TNG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마케팅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생산도 해보고 인사도 해보고 재무도 해본 분들이 결국은 마케팅 프론트에 가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그 마케팅과 세일즈를 하는 그 것이고 그 후방에 백엔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에게 마케팅과 세일즈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죠. R&D도 거기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워크숍 옵션은 제가 이제 1월달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1월달에 뭐 특강 같은 거는 이제 그건 정시 뭐 워크숍은 아니고요. 워크숍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방법론에 관한 뭐 원데이 정도. 이건 아주 이 방법론을 딱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장 조직 개편을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관리자들이 조직 마인드가 너무 없다. 또 이제 한 과장급 이상 정도면 조직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도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실전 워크숍은 일단 그 건의 차원에서 검토 결과를 뭐 도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넥스트 조직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어떤 워크숍 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것이고 파트너십 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에 저희와 파트너십 관계로 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실행을 좀 수월하게 해 나가는 과정까지 도와드리는 이 세 가지 옵션인데 저희는 요 끝나면은 기본적인 어떤 학습 성취도를 파악을 해서 서티피케이션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니제이션 디자이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메스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